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요 설명을 먼저 할 건데, 이 어떤 우리 고체를 갖다가 정기적인 의미로서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도 구별을 합니다. 도체하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절연체.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도체하고 절연체하고 사이다. 그러니까 도전율이 적당하게 있는, 전기를 적당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이 반도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반도체는 그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얘기하겠지만은 이 반도체 물질 내에는 새로운 캐리어가 존재를 합니다. 전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옛날에 도체하고 절연체하고 얘기했을 때는 전자만 생각을 했어요. 전자가 잘 움직여, 전자가 많은,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으면은 도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적으면은 절연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반도체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도 적당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딴 데서 생각하지 않는 전공이라는 개념이 또 도입을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존재할 때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반도체를 구별하는 방법이 그냥 도전율만 따지면은 도체만큼 전기를 잘 흘리지 못하고 절연체만큼 전기를 잘 차단하지 않는 적당량의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물질을 이제 반도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 갭으로도 반도체를 갖다가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너지 갭이 좁으면은 전자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전기의 흐름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전자가 많으면은 쉽게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적으면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절연체인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가 없고 도체인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가 많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적당량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밑에서 전자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쉽게 올라가면 도체가 되고 거의 올라가기 힘들면은 절연체가 되고 적당하게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갭이 0.1 일렉트론 볼트 또는 0.2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좁아서 쉽게 전자가 올라가서 전류를 잘 흘리는 경우고, 부도체인 경우에는 이 에너지 갭이 3 일렉트론 볼트 또는 4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돼가 전자가 거의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 없어서 절연체라 그러고, 반도체인 경우에는 1 일렉트론 볼트에서 2 일렉트론 볼트 사이 적당한 간격을 가져서 적당량의 전자가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반도체라고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갭이 얼마나 넓었냐 좁았냐에 따라서 도체도 될 수가 있고 반도체도 될 수가 있고 절연체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는 걸 종합해 보면은 실리콘에 대해서 우리가 고체에서 실리콘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고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EV라는 에너지 레벨을 베일런스 밴드의 최고 에너지니까 이 아래에 전자가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EC라는 에너지 레벨은 컨덕션 밴드의 제일 낮은 에너지인데 그 위로는 전자가 비어 있다. 즉 여기에 전자가 없는 거하고 여기에 전자가 없는 거는 달라요. 여기에 전자가 없는 것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는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그만한 고에너지의 전자는 지금 현재 상태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절대 온도가 0도 K일 때 밸런스 밴드까지는 전자가 꽉 차 있고, 이렇게 전자가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 이상은 전자가 하나도 없이 비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T가 0도 K일 때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때 도시가 있고 도K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도시에다가 우리는 273을 더하면 도K가 됩니다. 그러니까 0도 C는 273도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상호이다 이러면은 27도 C를 많이 따지는데, 그때는 절대온도 T를 따지면 300도 K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온도 도 K가 0도 K가 되면요, 0도 K가 되면은 우리가 모든 물질의 운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0도 K가 되면은 모든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자, 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온도가 열이 되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폰온입니다. 폰온이고 이것은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이에요. 고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고체에 뭐가 있습니까? 원자 핵들이 쫙 배열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고체라고 해서 모든 원자 핵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자 핵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요. 이 바이브레이션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폰온이라 그러고 그걸 갖다가 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이 심하다는 거고 온도가 낮다는 것은 그것이 바이브레이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0도 K라는 것은 뭡니까? 그 바이브레이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딱 서 있다는 거지. 그래서 0도 K가 된다는 것은 고체가 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려 그러면은 외부에서 열 외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열 외에 다른 에너지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광의 에너지. 그렇죠? 또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다가 0도 K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빛을 쫓는다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가하게 되면은 밸런스 밴드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른 에너지가 없다면 순수한 열 에너지만 갖고 있다면 그 열 에너지조차도 0도 K에서는 없는 거니까 밸런스 밴드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를 가하면 올라가는데 이 가하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갖다가 열적 평행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rmal Equilibrium State. 열적 평행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적 평행 상태를 다시 설명하면 뭐냐 하면은 열 에너지 외에는 다른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쫓는다든 전기를 가하면은 열적 평행 상태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적 평행 상태에서는 0도 K일 때 밸런스 밴드까지는 전자가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 이상은 전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열적 평행 상태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라든지 전기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열적 평행 상태라면 빛 에너지도 없고 전기적 에너지도 없고 Tok니까 열적 에너지도 없고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온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T가 만약에 0도 K가 아니라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열 에너지를 받았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보다는 다른 말로 우리는 제너레이션 레이트라고 많이 씁니다. 요 정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역이 되는 전자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제너레이션 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에서 그러니까 크냐 적었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양이 다르겠죠. 크면 많이 올라갈 거고 작으면 적게 올라갈 거니까 크고 적은 걸 갖다가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단위 부피가 되죠. 단위 부피당 생각하면 부피가 10배가 아니면 10배 늘어날 거고 부피가 적어지면 더 줄어드는 거니까 단위 부피당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1초당은 몇 개 과연 올라갈까? 여기에 제너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많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올라가는 전자의 수가 많다는 거고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적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올라가는 수가 적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면은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빛이 쨍쨍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뭐 바람 불고 춥고
그러면은 적게 올라갈 거고, 구름 끼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물방울이 올라가는 레이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전자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제너레이션 레이트라고 얘기하고,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1초당, 단위 부피당 1세제곱센티미터당 올라가는 역이되는 전자의 숫자를 제너레이션 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니까 이제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존재하겠죠? 올라갔으니까. 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단위 시간당 10개의 전자가,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10개의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다. 그러면 5초 후에 몇 개 올라가요? 1초에 10개씩 올라가니까 5초 후면 50개 올라가죠. 1시간 후면 3600 곱하기 10개가 올라갈 거고 36,000개가 올라갈 거고,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올라가, 나중에 다 올라가면, 그러면은 바다에서 영원히 막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간 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올라가서 위에 쌓이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상태는 올라오면은 에너지가 높은 준위로 올라갔을 거라고. 근데 저 밑에 보니까 낮은 준위에 갈 자리가 있어. 그럼 뭐 돼요? 가겠죠? 여기 분필로 뭐 해야 돼요? 낮은 에너지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높은 위치 에너지는 외부로 열받았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머물러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전자가 밑에 빈자리로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는 리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던 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리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는 전자의 숫자를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누가 지배를 하느냐 하면은 온도 T가 지배를 합니다. 왜? 온도가 높으면은 많이 올라갈 거고, 온도가 낮으면은 작은 수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쬐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고, 햇빛이 없으면은 수증기가 적게 올라가듯이 주변의 온도가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결정을 합니다. 자, 언제 때? 열적 평행 상태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있으면 다른 에너지에 의해서도 제너레이션 될 거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는 없고 순수하게 열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열 에너지는 바로 온도니까, 온도가 높으면 열 에너지가 많고 온도가 적으면 열 에너지가 적으니까 온도에 따라서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온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야, 위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위에 전자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전자에 빈자리가 없으면 못 떨어지죠. 빈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전자의 밀도를 우리는 N이라고 둡니다. N.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의 밀도, 우리는 그냥 전자의 밀도라고 나중에 많이 쓰는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자는 여기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서는 전자가 많아요. 이 많은 전자는 생각 안 해요. 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를 우리는 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P를 정의하는데요. 이거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의 빈자리, 좀 이따가 다시 정의를 하는데 전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빈자리 밀도를 갖다가 우리는 P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올라간 만큼 여기 빈자리가 생길 거니까 위에 있는 전자의 밀도, 위에는 전자의 밀도를 따지고 밑에는 빈자리의 밀도, 즉 전공의 밀도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뭐냐 하면은 위에 전자가 많든지 밑에 빈자리가 많으면은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전자의 밀도하고 빈자리의 밀도의 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메커니즘이 성립하냐면은 0도 K에서 밑에는 꽉 차 있고 위에는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온도가 올라와서 0도 K가 아니야. 그러면 아직까지는 바뀌고 난 순간이니까 컨덕션 밴드 전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전자가 없기 때문에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제로예요. 그러나 주변에 온도가 0도 K가 아니니까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보다는 많아요. 많으면 왜 돼요? 올라가는 숫자가 떨어지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많으면은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수가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밑에 베일런스 밴드의 빈자리 숫자도 늘어납니다. 즉 N값도 증가하고 P값도 증가를 해요. 두 개의 값이 증가하면 왜 됩니까?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여기 있다가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으니까 차이가 나니까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럼 리콤비네이션도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같아지는 그 순간 올라가는 숫자하고 떨어지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올스톱이 딱 되는 거예요. 모든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도 고정되어 있고 밸런스 밴드에도 빈자리가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올라가는 개수, 떨어지는 개수 똑같고 그런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온도가 탁 변하면은 처음에는 뭐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 온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밀도, 밸런스 밴드에 있는 빈자리의 밀도,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레이트,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딱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고 픽스대가 딱 유지가 되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때 서멀 이퀴밸런트 상태에서의 존재하는 전자의 밀도가 실제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존재하는 N값이 되고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빈자리의 숫자가 P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N과 P라고 적는 거는 실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의 빈자리의 밀도를 P라고 두는데 서멀 이퀴밸런트 상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첨자를 갖다가 제로라고 붙입니다. N0, P0.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로의 의미는 서멀 이퀴밸런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N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 P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빈자리, 전자의 빈자리, 즉 전공의 밀도를 의미하는 겁니다.